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유럽. 독일은 막강한 전차군단을 앞세워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독일과 동맹을 맺었던 일본도 태평양 전쟁을 중심으로 진주만 공습 등 미국을 위협하며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최종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독일과 일본의 패배였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가 전술적으로는 승리했으나 전략적으로는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의 패배는 우리에게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대신하고 오로지 과외를 통해 점수 경쟁만 가르치게 되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은 갈 수 있습니다. 입시와 취업이라는 전투에서는 이긴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자란 아이는 자기중심적으로 성장하게 되며 창의성과 사회성,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해 사회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면 자녀의 일생을 두고 볼 때 결국 전쟁에서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눈앞에 작은 이익을 추구하다가 큰 이득을 놓치거나 큰 손실을 보는 경우는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납니다. 제품의 성분 함량을 속이거나 몰래 품질을 떨어뜨려 초과 이윤을 획득하다가 그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게 되면서 신뢰성은 무너지고 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대기업 자본이 골목 상권을 장악하는 건 역시 이와 같습니다. 자본의 절대 우위를 가지고 서민들의 푼돈까지 다 긁어간다면 분명 전투에는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업자와 빈곤층 증가, 서민들의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높아져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리더와 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고 관리자는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리더십의 아버지로 불리는 워렌 베니스 교수는 리더십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관리는 결정된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론을 쓴 독일의 군사사상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정치의 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시간, 장소에서 벌어지는 개별적인 전투는 전술적인 관리로 충분하지만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이 동원돼 수행되는 전쟁은 전략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리더십을 가지지 못한 리더는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이 모두 떠나게 됩니다. 뱃사람들은 배가 출항하기 전에 쥐가 배를 떠나면 그 배는 안 타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침몰할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조직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리더의 입장에서는 떠나는 사람의 부족함을 탓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조직의 운명을 미리 알고 떠나는 인재일 수 있습니다. 인재는 조직에 더 이상 비전이 없으면 조용히 그 조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떠나는 조직은 곧 침몰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 중에도 눈앞에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한 잠깐의 성공은 전투에서 이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회사나 관계 당국의 제재를 받고 다른 사업자들과 파트너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주변 사람들 역시 모두 떠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전쟁에서는 패배한 것입니다. 단기적 이익 추구가 전투라면 장기적 이익 추구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바로 여러분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